자, 3번 보니까 이래요. 노년 부부가 월 적정 생활비가 전국은 225만원, 서울은 27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 이야기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최소 300만원 정도 있어야 그래도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 뭐 핸드폰에도 받을 수 있고 급할 때 차도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노후 준비를 부지런히 하셔야겠다. 지금은 양도소득세가요 굉장히 세죠 지금. 그래서 단타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55%뭐 내년에는 토지 같으면은 올해 55%뭐 내년에 몇 프로입니까?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단타 77%.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단타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방향을 노후 준비하는 걸로 연금 받는 쪽으로 막 그렇게 달려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50대 중반에 초반에 막 퇴직해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도 65세나 뭐 되어야 나오죠.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통계학 교수님인데 58개띠 58년생 개띠가 100세에 이제 도달해야 되는데 남자는 43%, 여성은 48%가 58개띠, 개띠가 97세를 돌파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뭐 큰 교통사고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보통 막 100살까지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행복인지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르겠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공매를 잘 배우셔가지고 연금을 우리 목표 있죠, 목표. 요거를 빨리 도달해야 됩니다. 요거 뭡니까, 이거?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2억짜리, 뭐, 돈 있으면, 그죠? 9억짜리 농지를 3억에 사가지고, 맡기면은 월 한 300만원 연금 받겠지만은, 당장 돈이 없으면은 2억짜리를 한 7천만원 낙찰받는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80% 대출되면은 5,600 대출되고, 1,400만원 하고 7억에 300만원. 1,700 있으면은 2억짜리가 실전에 받았지만은, 한 5년 지나면은 이게 4억 되고 또 5년 지나면 한 10억 돼버리면은 이제 300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 털어야 되지, 달콤하게, 단타해가지고, 뭐 1억 벌여가지고, 뭐 6천만원, 세금 좁히고 4천 가져오고, 이제 그런 시기는 이제 지금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오늘은 공매 아파트 낙찰. 지금 경매 아파트는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해,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름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공매 아파트 중에서도 숨은 아파트가 있어요. 숨은 아파트. 그래서 공매 아파트를 낙찰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동영상이에요. 제 황경진 그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황경진 145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은, 공매로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은 거, 방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좌 한 10개 가까이 되네요. 그럼 요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좀 들어보시면은, 전부 다 한 번씩만 들어보시면은, 아, 공매 아파트는 저런 거구나. 낙찰을 저리 받으면은 놈들이 3억 줄 때 나는 2억 2천만 원만 주면 사는구나. 알겠어요?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질문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인데, 여러 이제 30살 돼서 신혼부부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전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결론적으로는 전세를 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예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가지고 10년을 살아도 전세가 될 거고, 그죠? 전세입니다. 근데 1억 5천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서. 자, 전세로 사느냐? 자, 이제 학원에서 공매를 배웠는데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경락장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자가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다행히 한국가스공사에, 그죠? 한국가스공사의 사택을 2억 5,800, 여기 있죠? 둘이 들어왔습니다. 둘이 2억 5,800에 요 이제 한 명은 요 떨어지고 요는 공유중개사입니다. 인근에 여기 있는
용인 수지에 벽산 아파트가 있어요. 수지에. 전용은 60이니까 전용 18평. 이게 공인중개사가 들어와 떨어져 있고, 한 사람은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더 쓰였죠. 그래서 너무 이게 2억 4천이 최저가인데 2억 4천5백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2억 5,800을 쓰였는데 됐어요. 이게 1등이 됐어요. 낙찰이. 자,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국가스공사 사택은 권리 분석할 게 있다 없다? 없죠? 다 비어가 있습니다. 사택이라서 깨끗하게 비어가지고 좀 구경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스공사 직원이 알려줍니다. 줍니다. 다이얼본에 몇 번인가 가서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보고 갔어요. 봐가지고 1등을 했는데, 요거를 낙찰을 받고요. 여기 낙찰을 받았어요. 요거에 2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받아가지고 한 애가 이제 한 6, 7년 지나니까 이제 초등에 가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옮기면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2배가 됐어요. 그럼 아파트 사가지고 2억 5,800에 사고 2배 되면은 괜찮은 거죠? 그냥 전세 살았으면은 1억 5천에 계속 뭐 살다가 또 비기주소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더 꾸준 데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대출을 안고 사는데 불구하고, 대출이자 여러분들은 그거를 투자로 생각해야 되지. 아이고, 대출이자 그거 뭐 30만원, 50만원 이런 거 귀찮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2배, 낙차로 1억을 빌렸으니까 한 20만 내기 잔달에 한 20몇만 냈을 겁니다. 그 2배 매도했는데, 재작년 연말에요. 5억 2천. 그러니까 작년 1월달입니다. 1월달에 한 5억 2천에 팔아갖고 2억 6천 차익을 실현했다. 그럼 가스공사의 사택도 온비더 구매 옵니다. 아시겠죠? 은행 지임장 사택도 마찬가지. 뭐 각 기업체인데도 다 옵니다. 큰 기업체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요런 가스공사 사택 이런 걸 우리가 신탁 공매라 신탁 공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신탁 공매라 하는 것은 또 뭐냐 그러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검색하는 방법은 그냥 구독션에 가도 됩니다. 구독션에 가면요, 들어와 되고, 지금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구독션에. 안 들어가 로그인 안 했어요. 그냥 오른쪽에 공매 검색이죠. 공매 검색. 자, 여기에 처분 신탁 공매가 있어요. 처분 신탁 공매. 처분 신탁 공매 물건. 자, 요거 누르고 있습니다. 로그인 안 했어요. 공매에서 제일 밑에 처분 신탁 공매 물건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이런 화면이 뜨네요. 그죠? 뜹니다. 예금보험공사 공매가 있고, 요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예금보험공사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탁회사 공매가 이렇게 있대요. 신탁회사가 많죠? 그래서 유명한 회사는 이제 신탁은 KB 부동산 신탁. 그죠? 국민은행에서 뭐 출제했는지, KB 부동산 신탁, 한국토지 신탁, 대한토지 신탁, 아시아 신탁, 이런 겁니다. 자, 요런 신탁들이 있는데, 요 신탁에 또 들어가 봅니다. 신탁에. 자, 그러면은 예금보험공사 공매는 이거는 이제 주로 파산재단, 저축은행이 파산되면요. 예로 저축은행이 파랑새 저축은행이 파산됐다, 도마도 저축은행이 파산됐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 국고를 한 1조 닦아냈습니다. 투입을 하고 거기에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기들 갖고 있는 거 소유로 낙찰받아갖고 가 있는 거를 다 갖고 옵니다. 갖고서 합동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많을 때는 한 3, 4년만 째도 한 600건, 700건이 막 움직였습니다. 600건 정도, 6, 700건이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별로 전부 다 팔려가지고 이제 잔체만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끝나고 저축은행이 또 부실이 많이 생겨가지고 파산되는 저축은행이 있으면은 또 뭐 한 몇 개 저축은행 막 쓰러지고 하면은 또 7, 800개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떨어집니다. 옛날에 재미난 거는 제일은행 대하동 지점이 감정 가격이 22억인데 2억 4천에 10분의 가격으로 팔린 게 있어요. 이런 데서 20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예보 공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기를 하고 밑에 보면은 신탁이 많이 있죠. 그럼 신탁에서 KB 한번 눌러요. KB. 자, KB 눌렀어요. KB 눌렸을 보면은 자, 요거 보면 이래요. KB에 보면 딱 바로 공매 여기 나옵니다. 공매 물건 나오죠. 공매. 그러면 KB 부동산 신탁은 이 공매가 왜 나오나 하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해가지고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아파트 해놨다죠. 아파트. 아파트 해놨는데 아마 이게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자, 봅니다. 이 부동산 공매 공고해가지고 스마트 시티에 204동 204호 전용 면적이
두 평, 있다. 전용 면적이. 자, 여기 이제 세동이 있어요. 세동이 있는데, 여기 아마, 지금 봅니다. 1차에서, 8월 17일에 3억 7,900 해가 쭉 들어가지고, 안 팔리면은 1억 8,400까지 팔겠대요. 1억 8,400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아파트면 좋겠는데, 아마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옵스텔 같아요. 옵스텔. 알겠죠? 이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옵스텔인데 아마 지금 시세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정도 수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라도 만약에 여기서 1위만 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여러분 노리면 됩니다. 나 그러면 여기에 몇 차까지 만약에 시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은 나는 한 요 정도 되면은 들어가야 되겠다. 짜리남도 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신탁은 그러면 이게 왜 나오냐? 신탁은 이제 10% 내고 나머지 90%를 30 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다 대출 연결돼요. 잘 됩니다. 잔금 치를 때는. 그래서 신탁은 이제 가끔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번 건저당을 2억에 대출이 나왔는데 2억 4천인데 안고 하라. 이런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체크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2억 4천 뭐 설정을 안고 하라 하면은 그걸 더 들어야 되겠죠.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 2억에 낙찰 받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온비드에 나오느냐? 그럼 온비드 안 나와요. 이게 자 다시요. 대한부동산 KB부동센터 가가지고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요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아파트 같은 뭐 대박입니다. 아파트 같은 뭐 작은 게 뭐 한 11억, 12억 가니까 요거는 완전 막, 아마 아파트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옵스테일을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를 온비드 사느냐? 안 합니다. 공매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서울시 강남구 테란돔 해놨죠? 그래서 요거는 가는데 우리 수강생 지난번에 보니까요. 저기 부산에 이런 아파트 다세대 빌라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떨어갖고 수강생이 사러 갔더니 3명이 왔더래. 3명이 5건이 나오는데 3명이 왔더래. 그래서 3명이서 뒤에서 불러가지고 합의 쇼당했대요. 니는 201호. 우리 다 깨자. 확실히. 우리 말 쓸 필요 뭐 있노? 이래가지고 당신 매도하고 매도. 자 그러면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요거는 중축되는 거는 당신 이걸 해라. 그러고 절대 더 쓰지 말자. 합의 쇼당에 들어갔대요. 우리 온비드는 그래 안 되죠. 전국에 있으니까 누가 눈치 모르니까 막 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좋은 거는 가서 눈치 보면은 저 사람 쓸어왔구나. 그죠?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몇 명 안 되면은 서로까지 되는가 봐. 그게 나도 막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싸게 샀대요. 싸게.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비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은요 절반 정도는 온비드 주가지고 하는 게 있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알겠어요? 대강당 이런 데서 입찰표 내주가 이렇고 또 법원처럼 이 폼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나오나 하면은 자 은행에서 이래요. 은행에서 특히 새마을금고 신입에 대출하러 가면은 대출해주세요. 그게 옛날에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냥 어쨌느냐 1순위 거저당 잡고 자 대출을 예로 뭐 10억 해달라 하면은 보통 13억 설정하죠. 은행에서 1순위 건저당을 잡았어요. 그래 잡고 나서 대출하고 나니까 나중에 경매되고 배당이 되니까 임금채권 한 2억 빼갑니다. 10억에 낙찰됐어요. 낙찰은 10억 정도 됐는데 주모 딱 대출하고 땅땅하면 딱 되겠는데 임금채권 한 2억 빼갑니다. 그 다음에 국세가 또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빠른 게 이렇게 해갖고 또 한 2억 빼가버려요. 알겠어요? 당해세 해갖고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기 한 500 빼가고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빼갑니다. 거기는 한 4억 한 500을 빼가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보고 신탁회사 소유권을 넘기라. 수수료 내가 물고 넘기고 그러면 대출을 해줬구만. 그런 게 급하니까 은행도 대출 금액도 보니까 얼마 안 되고 보통 우리 다가구주택도 신탁에 느끼면은 80% 그런 있습니다. 80%도 해주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신탁에 넘긴 거는 이제 소액보증만 넘잖아요. 다가구주택을. 그래서 이제 되는데 안 좋은 점은 신탁에 맡겨놓으면 임대 낳기 힘듭니다. 다가구주택은. 대출은 많이 되겠지만은 당분간에 급한 대로 대출은 되는데 소유자를 신탁으로 넘기고
은행에서 대출 취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임대가 힘들겠죠. 소유자가 아시아신탁, 아까 KB부동신탁 이래야 있으니까 전세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힘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이 대물 변제 받은 거 이런 아파트 5개, 10개, 뭐 옵스텔 10개 이런 거를 몽땅 가서 대출 받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빌려요. 신탁에서 몇 개랑. 그러면은 이제 임금 채권, 뭐 국세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잘 보시고, 요게 이제 온비대에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 요것처럼 자체에서 살 수 있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은 많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적당하게 벌써 보세요. 3억 7,900이 1억 8천까지 절반 떨어지죠. 거의.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서 받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신탁이고요. 그럼 요게 이런 신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션에. 자, 저 어디 갔죠, 지금? 외부에서 됩니다. 외부에 로그인 안 해도 공매 검색에서 이제 여러분 찾기 힘드니 요것만 딱 찾으면 돼. 공매 검색에서 요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찾아가지고 또 들어갑니까? 그다음 예보 공매는 놔두고 밑에 이제 KB 부동산 이런 넘기면 됩니다. 그죠? 한국 토지 신탁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그 다음에 뭐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가 귀하죠. 귀한데 신탁은 많이 나와요. 이게 모르는데 일반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좀 겁을 많이 내요. 일반들이 유치권도 있다 거기도 하고 뭐 설정도 안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답을 주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꾸 소문을 들으니까 아이고 신탁은 겁나 그래서 안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에 공고문을 보면 다 있어요. 아마 일괄 공고해놨죠. 충남에 경북에 뭐 다 있으니까 전국에 뭐 없는 데 없어요. 그죠? 아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김천도 있고 경기 안산도 있고 다세대주택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예로 내가 다세대 주택에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3월달 조금 지났던 거죠. 지났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파일로 놔두노. 이건 끝나서 지금 없애피는가 봐요. 그래서 각 신탁 회사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은 자 다시 봅니다. 구독션 가서 어디 가면 됩니까? 공매에 가서 밑에 있는 공매에 마우스 가니까 이쪽이야. 요 있죠.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처분 신탁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봅니다. 대한토지 신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큰 데가 이거는 구미도 있네. 그죠? 구미도 있고 뭐 경주도 있고 양주시도 있고 그죠? 14개 주로 이런 겁니다. 그죠? 무디기로 특히 건설업체들이 대물 뭐 변제 받아가지고 막 담보재피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데가 아까 요 KB 부동산 인데 큰 데입니다. 여기가 커요. 많죠, 그죠? 이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하남시의 유성구의 창원에 되네. 창원의 힐하우스 101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도 있고 김포도 있고 양산도 있고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뭐 검색에다가 넣어가지고 검색어도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다가 여러 경기도 치봅니다. 경기도 좋아하시면 경기도 치갖고 검색을 해보면요. 경기도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죠? 경기도 하남시에, 김포시에, 고양, 서구, 일산, 덕이동, 하이파크, 요거 얘기했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아파트가 이게 22개가 지금 움직입니다. 그죠? 한 10년 머물고 있다가, 10년 가 있다가 지금 이제 공면 오는 거예요. 10년 그대로 막 공실 들어가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지금 많아요. 김포시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많으니까 서울에 아파트 없다고 자꾸 울지 마시고, 요런 거를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한번 연구해 봅니다. 알겠어요? 연구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마 써놨어요. 아마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 여기 아마 오피스텔 같아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만약에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게 아파트 같으면은 이 가격이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반값입니다. 반값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탁 공매 아파트를 원장님 좀 유튜브에 올리란 게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요 올려놨겠습니다. 5강좌 있네. 요거를 집에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집에서 보세요. 동그라미 찍어놨다가 집에서 딱 5강좌를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제 알고 있는 거를 대부분 다 연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신탁 공매. 그래서 이제 특히 서울이나 자재나 누구나 서울에 먼데 서울, 경기도 이런 데 아파트, 빌라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가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탁 공매해 놓은 아파트나 빌라 받는 거 요거를 연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택. 자, 봅니다. 이 가스공사 사택이 지금,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사택이 12시 넣었습니다. 자, 다시요. 아까 이야기 조금 옆으로 가봤는데, 요게 이제, 요거를 사가지고, 죽전동의 용인수지, 요게 이제, 아까 한국가스공사 사택했죠? 사가지고 배로 팔고 빠졌다 했죠? 자, 빠졌는데, 요와 비슷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지금 공매가, 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미추홀구, 그죠? 미추홀구, 공매에, 인천의 미추홀구에 5개가 지금 요 2억 3,800이 최저가입니다. 최저가고, 여기 5개 나와 있고, 그 다음 요거를 알아보니까요, 네이버에 가서, 자, 이렇게 봅니다. 다시요. 이렇게 했으니까 5개가 제가 찾았어요. 이게, 찾았는데, 미추홀구도 있고, 밑에 보면은 또, 연수구, 옥년동에도 7개가 있어요. 7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구독션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온비드가 되겠죠. 온비드가 되는데, 자, 일단 온비드 가봅시다. 자, 온비드 가서 내가 자, 온비드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거 봅니다. 온비드에. 자, 온비드 왔어요. 부동산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압류 재산이 한 80%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매각 두드려 가지고요. 보통 요거를 바꾸세요. 항시 온비도 오면 요거를 월말로 바꾸세요. 그날 월말로 해갖고 좀 여유있게 바꿉니다. 바꾸고 자산 구분해서 전체를 눌려 가지고요. 저는 가끔 압류를 빼봅니다. 압류를 빼보면 검색을 해보면은 압류를 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보면은 주로 국가재산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신탁 공매 다 섞여 있어요. 자, 다시요. 부동산 들어가서 매각에 눌려가지고 요거 날짜를 요번 달 월말로 해가지고요. 자, 나는 주거용 아파트를 원한다. 아파트. 그냥 콩 누르면 많이 높겠죠. 그래서 누르지 마시고 요 보면 전체 있죠. 전체. 제일 밑에 칸에 전체에서 압류를 눌려가지고 압류를 빼버립니다. 빼면은 압류산 빠지죠. 세무서 압류는 빠지고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눌려봅니다. 이게 왜 이러죠?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 지역을 아마, 우리 한정을 해놨는데, 자, 매각 눌리고, 요거를 8월달 말로 바꿔가지고, 주거용에서 아파트를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제게 뭐 권리가 있죠. 소재지에 경상남도 창원시 뭐 권리가 있죠.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초기화 누르고, 초기화 눌러주고 해야 되겠다. 초기화 눌러주고 매각 8월 말에, 그죠? 8월 말까지 주거용의 아파트 검색, 그죠? 하는데 전체 눌려가지고 압류를 빼버린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이 압류 말고 요런 건 이제 경산에서부터 쭉 나온다, 그죠? 경산에부터 이런 막 나오네요. 경북에도 나오고 579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만 신탁 공매도 있고 주로 은행 사택도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뭐 많아요. 이거 많습니다. 아까 유성구 있는 건 이제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자체랑 하기 때문에 이 공매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 봅니다. 미추홀에 눌려보니까 미추홀구 눌려보니까요. 국유재산 하네요. 자, 아파트 해놨고 전용이 84, 그죠? 아주 좋죠? 2억 4,900입니다 해놨습니다. 그럼 입찰 요거 누르면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오늘 4시 반까지 끝납니다. 입찰이 끝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 전해보면은 내용 잘 알 겁니다. 아마 전부 다 비어 있을 거 문제 전혀 없을 거예요. 입찰 누르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게 눌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됩니다. 눌려가지고 꼬꼬꼬 눌려가지고 이게 점 4개 찍고 다음 단계, 그죠? 눌리면 됩니다. 아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점을 여기 이제 뭐 개인정보 뭐 거기입니다. 개인정보 동의합니까? 뭐 이런 거니까 하나, 2개, 3개, 4개 찍었네. 그러니까 뭐 다음 단계 눌리삐면은 또 여기 나옵니다. 이게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2단계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죠? 들어와갖고 얘로 가스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입찰하려고 하면은 요거 전에 얘기했죠. 본인 명의를 할 때는 요거 누르고, 만약에 배우자하고 둘이 한다 하면은 요거 눌러야 됩니다. 눌려가지고 요거는 공동 입찰이 안 되네요. 공동 입찰 안 되고 또 막아놨네. 막아놨어요. 자, 본인 입찰해가지고 얘로 내가 3억에 산다. 이건 3억에 산다. 이렇게 하면은 보증금 계산하고 납부금액 총액 뭐 3천만 원 내라 이 말이죠. 10% 밑에. 그러고 이제 차순위 매수자로 신청하겠습니다. 자,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얘로 보증금 납부 방식은 신한은행이겠다. 신한은행에 환불계좌는 제 같은 경우 여기 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쭉 하고 알았습니다. 점 찍고 콕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3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록해놔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놔야 됩니다. 공인연서. 그럼 요걸 등록해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억에 들어갑니다. 그거 꼭꼭꼭꼭 누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은 2단계가 들어가 버렸어요. 2단계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고 2단계 들어가고 나면은 가상계좌를 13자를 불러줍니다. 그럼 그거를 신한은행에 내시면 돼요. 어디 뭐 이체라든지 뭐 아까 3천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내시면은 자, 제출됐어요. 1단계 아까 끝났고 방금 2단계 끝났고 이제 요거 내려요. 요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신한은행에 계좌 나옵니다. 여기 있죠? 신한은행 계좌에 돈을 3천만 원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마감 시간 오후 4시 반까지인가 뭐 그까지 내시면 됩니다. 자, 나는 안 넣으니까 이제 내일 보면은 무효 한 표 들어갑니다. 무효표에 그거 들어가겠어요. 자, 인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쉬워요. 그럼 요게 자, 다시 봅니다. 이 가스공사께 나오는데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용현동 우성아파트 치니까요. 우성아파트가 호가는 3억 3천 갑니다. 지금 이게 3억 3천. 알겠죠? 호가가 3억 3천 가는데 지금 2억 3천, 2억 4천 9백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5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호가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에 이렇게 해서 12개를 인천 미추홀에도 하고 옥년동에도 7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호가는 3억 3천이고 실거래가는 제가 찾아보니까 2억 7천인가 뭐 그렇게 써놨죠. 한국가스공사 사택을 인천에 12개 공매 중인데 네이버 부동산 가서 34평 호가가 3억 3천이고 국토교통부 최근 실거래가니까 2억 9,200이더라. 2억 9,200. 2억 9,200이니까 명도, 조세채권, 당해세, 관리비 등 권리분석이 전혀 필요 없다. 가스공사 사택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시 반까지 입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압류를 한번 체크를 해제를 하고 그죠? 체크를 해제를 하고 해제를 해가지고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 압류재산은 세무서나 구청에서 하는 거죠. 체납돼 가는 거고 그게 한 80% 될 거고요. 체크하고 나면은 국공유재산도 있고 신탁재산도 있고 신탁공매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유심히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또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공사, 그죠? 가스공사 사택이 아까 나왔다, 그죠? 가스공사 사택에.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검색을. 뭐, 잘 모를 때는 부동산에 가서, 그죠? 매각을 누리고, 다음 달 월말로, 요번 달 월말로 바꾸고, 주거용에서 아파트 누리고, 그냥 콕 누리면은 이 압류가 막 들어가 버리죠. 이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전체를 눌러가지고 압류를 빼버리면은 이제 국유산 이런 겁니다. 국공유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에서 좋은 게 많이 있어, 싼 게 많이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자, 아까 또 뭐 틀리다 했죠. 주소 아까 뭐 창원시 뭐 그대가 있었죠. 그래서 1위 눌려갖고 없다 하면은 아이고 원장님 뭐 안 나오는데 자꾸 뭐 있다 크고 거짓말한다 크죠. 거짓말 아니고 아까 뭘 잘못했으면 지금 소재지가 지금 관리가 있어. 소재지가 요게 지금 딱 뭐 정해져 있죠. 이게 이제 해제시기 됩니다. 해제시기는 뭡니까? 요 있네. 초기화 그런 거예요. 요거 눌려가지고 하면은 나온다.
그럼 누려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은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지금 3억 3천인데 이게 네이버 부동산 가서 내가 요년도 우성아파트 치볼게요. 이게 3억 3천에 넣었어요. 3억 3천에 3억 우리 공매는 지금 2억 3,800, 2억 4,900 해갖고 오늘 4시 반까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가 했죠. 2억 9,200 그런 거 보니까 지금 한 3억 3천이 맞는가 봐. 지금 보니까 3억 3천이 실거래가 막 한 3억 1천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막 한 6, 7천 정도는 쌉니다. 아시겠어요? 싸게 사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매 사태, 신탁 공매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 있죠. 14번 있죠. 요거 잘 집에서 보세요. 지금 부지런히 보세요.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옥년동에도 지금 여기 이제 2억 6,500하고 막 있습니다. 연수구 옥년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한국가스공사 사택이 지금 12개 나왔다. 자, 설명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개. 요거는 집에서 보세요. 시간이 근데 좀 없어요. 조금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난주, 일주 전에 해서 뭐 좋았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가스공사 사택이 뭐 인천 뿌이냐? 그런 거 아니다. 아까 보니까 용인도 있었고, 그죠? 몇 년 전이지만은, 이 전국에 있는 거를 다 줄입니다. 은행 지점도 그렇죠. 은행도 뭐 지금 신한 같은 경우는 지점이 한 1000개 넘죠. 거기에서 뭐 절반 정도 줄일 겁니다. 차 뭐 30%까지 줄인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줄일 겁니다. 줄이면은 전국에 있는 사택에 은행 지점장들이 막 묵고 있는 숙소 있죠. 20년, 30년 숙소를 전부 다고 막, 지점을 폐쇄시키니까, 예로 창원도 지금 5개거든요. 이거는 막, 폐쇄시킬 때마다 사택을 다 팝니다. 그걸 옮비대 놓는다, 옮비대에서. 은행 같은 그런 건 아무 지장 없어요. 또 은행에 지점을 많이 놓습니다. 공매에서 보니까. 그럼 은행 지점이 예로 용인에서 놓는 거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낙찰받으면은 1층에 은행에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요새는 커도 안 해요. 은행 지점들이. 조그만 미니 점포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공매에 놓으면은 낙찰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권리금 없죠. 권리금. 알겠죠? 은행의 점포가 얼마나 그 인기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홍보가 잘 돼가 있는데 그 지점에 자기가 딱 들어가면 다른 거 하려고 하면은 권리금을 많이 줘야 되겠죠. 뭐 2, 3억씩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권리금이 제로입니다. 그런 게 좋은 게 많아요. 자, 또 봅니다. 자, 구독션 가서 주거용 건물 해가지고 제가 보내게 해놨네요. 구독션 가서 주거용 건물에 자산 구분의 국유재산. 자, 이렇게도 검색이 됩니다. 자산 구분의 국유재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그죠? 국유재산. 자, 우점 되죠? 구독션 가서 일단 공매에 가서 그죠? 자, 우리 구독션도요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럼 요거 뭐 오른쪽에 자산 구분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눌러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압류재산도 있고 다 수도 해놨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선택합니다. 요 중에서 국유재산 두 번째 있죠. 자,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자, 집에 가서 해보세요. 국유재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니까 자, 공매에 가서 자산 구분에 국유재산 해가지고 검색하니까 국유재산에 뭐 많이 나오겠죠. 106개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나는 막 아파트만 좀 필요하다 그러면 매각에 그죠? 매각에 주거용의 아파트 그죠? 아파트 국유재산 아파트를 누려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은 충청도 여기 나오네 그죠? 충청도 아산 충남 아산에 뭐가 나왔습니다. 그죠?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전용이 85제곱미터 좋죠? 딱 좋은 겁니다. 그럼 1억 400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캠코야 그죠? 뭐 국가 거는 별 문제 없겠죠?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억 400 근데 보통은 두 번 하고 안 팔리면은 10%씩 떨어집니다. 국유재산 원래 시스템 그래요. 두 번 팔아보고 안 팔리면은 이제 10%씩 떨어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입니다. 뭐 써놨죠. 읽어보시고 막 문제점은 없지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유재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신탁 공매는 주로 기타 일반재산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재산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검색해 보면은 이제 신탁
공매가 나옵니다. 여기 있죠? 경산에 뭐 쭉 나오네요. 경산부터 해서 제주도 자, 특히 우리 대구에 수성구가 제일 유명한 동네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5억 다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수성구에도 이 아파트가 기타 일반 재산 이런 걸 다 신탁해 살 겁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 이럴 때는 항시 온비드를 가서 또 어째 됩니까? 온비드 가서 요 가서도 별 자료가 없더라, 그죠? 그래서 기타 일반 아파트인데 별 자료가 없더라 입찰료 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없더라 그러면 어디 하면 됩니까? 이게 오른쪽에 항시 아시겠죠? 해당 공고보기 자 눌리면은 파일로 옵니다. 파일. 잘 모르면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강덕진 씨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줄 거고요. 뭐 매각 공고문 이런 게 있네요. 보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뭐 사태 갖고 있다가 뭐 하나 이제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잘 읽어보고 뭐가 이제 문제 있는가 보시고 하면 됩니다. 이게 영남대학교 아시죠? 영남대학교에서 갖고 있던 사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찾아보면은 자기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범위가. 자,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거용 건물에서 국유사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경주, 청도, 김천, 송현, 주공,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 자, 요거는 아까 그때 우리 봤는데, 요거 1억 400에 난 것은 아실에 가니까 1억 한 2천 정도 이렇게 팔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1억 한 700이면은 막 1억 한 400이다 해놨으니까 뭐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뭐 1억 400에 난 거는 자, 우리 아파트 검색은 어디 간다 했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아시죠? 다운받았죠? 스마트폰에. 그래서 꼭꼭 눌러보세요. 눌러보고 이제 뭐 아산에 뭐 이렇게 무슨 아파트고 아산 대주 아파트 눌리면 나옵니다. 그죠? 눌러보면은 시세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유산도 해봤습니다. 해보고 수성구도 보니까요. 수성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나왔어요. 수성구에 뭐 7억 3,500짜리 있고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사다, 그죠? 관사. 직원들 관사입니다. 관사.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자, 좌측에 9번 보세요. 9번. 페이지는 모르겠다. 9번. 자, 공매 검색에서, 그죠? 우리 공매 검색에서 주거용 했어요. 주거용에서 공유재산 눌렸어요. 공유재산. 눌리니까 이제 홍성군에 뭐 관사가 나왔다. 관사가. 그럼 2억 3,300인데 충남 홍성에 뭐 관사가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실 분은 들어서 보시고요. 자, 10번은 이제 요거는 서울의 서대문구 영천동에 이제 13억짜리인데 12억으로 교보자산 신탁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고요. 그럼 요것도 계속 보면요. 여기서 자꾸 떨어집니다. 그럼 뭐 이제 얼마에 낙찰 받을지는 여러분이 이제 적정한 데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적정한 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에 기타 일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만 검색했어요. 제가 기타 일반 재산 서울만 검색을 하니까 동대문구, 다세대 이 나왔다, 그죠? 서대문구도 나오네요. 서대문구.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재산. 자, 우리 공매에서요. 공매에서 기타 일반 재산. 자, 구독션 해두고 온비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재산이 우리가 신탁 공매하는 겁니다. 공매에 눌려가지고요. 자, 아파트. 주거용에서 예로 아파트 여기에서 자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 너무 많으니까 뭐 한다고요? 서울. 일단 서울만 해보겠습니다. 서울만 기타 일반 재산 눌리니까 이게 나왔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독립문에 서울 독립문에 아파트가 13억인데 이제 떨어지네. 그죠? 경매 같으면 벌써 팔렸습니다. 저거는 10명이 붙어서 막 팔렸을 건데 공매니까 좀 잘 모르니까 이제 떨어집니다. 이게 그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용도 있고 대지금도 있고 자, 요런 걸 조심해야 돼.
전입세대 임차인 거주자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해갖고 이제 이런 거를 모든 책임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프롬이 17억부터 출발해갖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7억에 팔았는데 안 팔렸어요. 7월달에 안 팔리고 지금 8월달에 이제 12억에 8월 3일부터 8월 3일 언제고? 내일입니까? 내일 하는 것은 12억 500에 그죠? 내일 하는 것은 이제 12억 500에 이제 지금 정상궤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팔리겠죠, 적당할 때. 그래서 독립문에 있는 아파트인데, 독립문 그게 이제 있는 건데, 막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봅니다. 그죠?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어디 한다고요? 온비드 가서 여기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요거는 교보자산 신탁의 이 담당자입니다. 전화번호가 없네. 교보자산 신탁. 아까 우리 있었죠? KB 쌓고 있죠? 그거 들어가서 뭐 물어봐도 되고, 하여튼 교보자산 신탁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럼 아파트로 이용 중이고, 전입자가 뭐 있대요? 이게. 그럼 소유자인지, 보통 소유자가 있는 것도 많아요. 소유자가 새마을금고 신입에 대출받아놨기에 거주하면서 빌릴 수도 있겠죠? 그죠? 거주하면서, 이제, 신탁에 소유권을 넣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었는데, 신탁에다 넣어주고 난 뒤에 소유자가 또 월세 생각이 나서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원 이렇게 하고도 받는 수도 있겠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중개업소가 이러합니다. 내가 주인인데요. 좀 신탁에 맡긴 거는 더 안전하기 위해서 맡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출 받았단 말이죠. 대출. 그죠? 대출 받으면서 소유권 넣어가지고 자기가 임대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또 쏟고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불법 점유자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수학에서 보니까 원장님 뭐 아시아 신탁에 뭐 소유자가 돼가 있는데 그 중개업소에서 입찰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전세 5천에 뭐 월세가 20만원 한데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노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신탁에서 임대인의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데 신탁이 안 찍는다고요. 알겠죠? 그럼 뭐 신탁에 최근에 소유권 바꿨는데 그 전에 소유자가 김개똥이다 하면 김개똥이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권한 없어요. 신탁 현재 등기부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가 임대인이 돼야 되는데 아시아 신탁이나 KB부동 신탁에서 임대도장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생겼어요. 그럼 요 핵심이 요런 아파트 주로 여기죠. 누가 사느냐, 소유자냐, 이제 요거를 쫓아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더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강한 사람은 이런 데 접근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가스공사 있는 데는 B가 있었죠. 막 그런 거는 문제 없는 것도 있고, 문제 있는 것도 있고, B인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막 그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고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써놨죠? 전입세대 임차인 거주자 명도 책임은 여러분 낙찰자한테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있습니다. 이 말이다.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신탁 공매는, 여러분들이 모질하는 거는 아까 강좌 있었죠? 8강좌가 뭐 있었죠? 거기서 집에서 보면 됩니다.